물고 뜨고 씻고 맛보는 금천 쌀전. 쌀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정. 저는 이성호입니다. 네. 12월 5일입니다. 이틀 전이지요. 네. 12월 3일. 스펙타클했죠. 네.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하시고 네. 11시에 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너무 무섭다. 포고령이 1호 지령으로 내려왔습니다. 말도 참. 정치활동 금지, 언론에 대해서 검열받아야 되나? 그것도 있었어요. 처단. 네. 그 전공이 네. 있었죠. 아무튼 긴박했던 순간이 그쵸. 새벽 1시 1분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쵸,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4시 40분에 40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이제 6시간 만에 계엄이 끝이 났죠. 어떠셨어요? 이게 이쁘게 편집을 해주시면 제가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모두 그러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아닌 밤중에 이게 다 일상을 마치고 평화롭게 쉬는 시간, 그쵸, 네네. 쉬는 그 자리에서 계엄이 발표했대. 저는 이제 신랑이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야 이랬는데 세상에. 그래서 출근했어요. 갑자기? 출근해가지고 11시 출근해서 거의 한 2시, 몇 시까지 이거 기사를 지금 가야 되나? 기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게 단시만 몇 개 올렸는데 이게 막 군인들이 막 오는 그거 보셨잖아요. 네. 가야 되나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21세기에.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쵸. 처음에는. 네네네. 근데 11시부터 이제 카톡방이 터지는데 그 계엄 포고령 그렇죠. 그 내용을 보고서 카톡방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이제 그만 써. 우리 잡혀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렇죠. 이게 좀 이게 다 질문이 마찬가지였어요. 왜? 갑자기? 왜? 그러니까 노림수가 뭐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노림수가 뭐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답이 없어. 지금까지 한 이틀 전에 아직까지 어제 기사에는 네.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그랬다고. 알리려고 그랬다고. 참. 사실은 이게 어떤 국민에게도 이게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기사에는 그것도 있던데. 뭐요? 탄핵 얘기도 있더라고요. 탄핵은 지금 어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표결이 가능해요. 표결이 가능해서 야6당이 발의했고,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이 어차피 8석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당론은 일단 탄핵 반대. 한동훈 대표도 반대를 명시했고, 그래서 이제 좀 내부 분열 상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데 어제도 백분 토론 MBC 거 보니까 사실 이제 그 8년 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에 이제 그런 아픔이 남아 있다고 짓고 못한다 20년간 이런 얘기했던데 그때 유시민 저 작가가 아니 5년 만에 집권했잖아요. 또 쿨하게 그렇게. 한 20년 그 어디서 나온 썰이냐 막 이런 얘기 하시던데 사실 그 국힘의 입장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탄핵의 요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여론이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우리 해요. 여론조사에는 네. 거의 75%가 지금 탄핵 그러니까요.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아쇠를 본인이 진짜로 당기신 거죠. 그래서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되나? 원래 내년 선거 없었는데 내년에 보궐선거 있던데? 언제 아닌가? 네, 25년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금천구는 없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네. 금천 썰전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도 할 건 해야죠. 그렇죠. 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금천구 소식으로 돌아오나요? 그렇죠. 주저리 준비하겠습니다. 3분 주저리. 네. 3분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거 계엄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자, 이따가 또 최혜석도 네. 있으니까 해봅시다. 네, 주제입니다. 계엄 얘기 토토직입니다. 금천구 상황을 좀 얘기 드리면요. 일단은, 포기록 1호가 그 11시에 좀 하면서 금천구청이나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당직실로 청산의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문자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가 됐었고, 사실 이 포기령에는 지방의회도 모든 활동을 정지로 명시했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으면 금천구의회도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귀추가 좀 주목됐었고,
결국에는 해제가 되면서 구정질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구정질의에서 유성구청장이 장국영 의원의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 이 탄핵 이번에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시끌 떠들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좀 입장을 좀 밝혔고요. 그리고 헌정 중단 사태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에도 우리의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국영 엄세별 구의원이 구정질의가 있었는데 장국영은 내정들 진행하셨고 엄세별 구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구정질의는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계엄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엄세별 의원은 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윤석열은 왜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한 채 이유와 시행 일시, 지역 등을 공고하지 않았는지, 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된다 얘기를 했고, 국민의 명령이다. 즉시 하야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금천구에서 나온 두 가지 좀 아니었고요.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3일 밤에 일단은 집에 있다가 버스를 이용해서 본청으로 이동했고 본청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개헌 표결에 참여한 것 같고요. 그 12월 4일 날 어제죠. 어제 일단 규탄 대회를 지금 지방의원님들과 서울시의원들 합쳐서 참석을 하고 어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됐고 이게 벌써 2분 지났네. 네, 그리고 금천구 의회가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엄세법 위원회 고용찬을 해서 총 8명이 진행됐는데 11월 25일 날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2월 3일이죠. 3일 날 이 중에서 장규건 윤영희 위원이 사퇴한다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원래 민주당 5명, 국힘 3명에서 지금 민주당 6명, 국힘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은 소수당의 서름, 소수당의 안타까움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사실 그 위원장 표결할 때 위원장으로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엄세별 민주당 위원과 윤영희 국민의힘 위원장이 서로 좀 있었습니다. 표결 대결이 있었고 표결에서 엄세별 위원장이 있었고 부위원장에 대해서 윤영희 의원은 고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사퇴를 하는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3분 10초네요. 벌써 끝나서 끝이에요. 2개밖에 안 했는데. 큰일이 많은데. 나머지를 네. 1분 안에 좀 빠르게. 네. 네, 애누리 닭. 네, 지금 그 시흥 10월 24일 날 시흥 5동에서 12번 마을버스에 치여서 초등학생 한 분 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에 금천구는 10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주요 거점에서 해당 그 사고 지점도 마찬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기사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버스나 이 그 자전거가 오는 것을 봐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좀 이게 나올 거고요. 10월 달에는 가산동의 초등학생이 그 레미콘 트럭에 등교하던 학생이 레미콘 트럭에 발등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통안전에 대해서 좀 이게 근본적으로 대처해봐야 된다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민 의원이 그 5분 발언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금천구 소유의 재산을 친분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고요. 윤영희 의원이 서울 최대 호암산 폭포가 3년째 방치되고 있다. 대책이 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고영찬 의원이 금천구 청도도 향상 부패 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를 해서 청도조서를 금천구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소식들이 다 굵직하죠? 네, 굵직한데요. 네. 이런. 탄핵 이야기는 일단 뭐 이제 하야를 좀 요청을 했던 거고 일단은 지켜봐야 되죠. 네,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다들 지방의원들 다들 내일 어떡하냐 뭐 제가 보좌관도 통화를 하긴 했었는데 당일에서 이제 일단 출동 대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최기상 의원은 일단은 아까 그 페북에 올리셨더라고 이제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반 넘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고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잡혀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최기상 의원이 염두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밖에서
일단 최대한 이거를 그 엄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이제 대기 상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 어쨌든 네. 계엄이 해제가 돼서 네.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실은 있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녁에 굉장히 놀랐던 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일단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네. 네. 또 오시니까 오늘 네. 특별한 손님들 오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네. 아니 그리고 이건 네. 뭐예요?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이게 그 금쪽 0일번 관련해서 네, 그 만들어졌다고는 교통환경 했는데 일단은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약간 삐걱삐걱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5일 날 특위가 만들어졌고 8명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특위 회의를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이게 지역적으로 보게는 시역 235동 사안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구 의원들 다 그 참여를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기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도 이제 정승기 부위원님 빼놓고 위원장,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빼놓고 다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8명이면. 윤영희 의원님이 좀 나서고 예상을 했는데 부위원장으로 고영찬 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이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일단 그 과정에서 이제 위원장 선출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표결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표결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엄태별 위원님도 돼 있고 서로 이제 위원장을 원하신 거고 그래서 표결로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윤영희 의원님이 고사를 하셨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고영창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영창 의원도 이제 이게 취임사 수락에서 자기까지 온 곳에 대해서 상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좀 표하면서 어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거죠. 그리고 12월 3일 날 네. 구정질의 때문에 본회의가 개회됐고 네. 그 개회에서 이제 두 분의 사퇴 의사를 밝혔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안 좋네요. 모양이 안 좋죠. 그래서 윤영희 의원이 같은 경우 어제 통화를 했어요. 왜 네. 사퇴하셨냐. 그러니까 네. 지역구 사안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 특위에서 회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소수당의 좀 어려움, 소수당의 좀 서름이 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위원장 선출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에 대한 불만에 대한 표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양당 중에 소수당이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눌까? 그렇죠. 자기 두 개니까. 하여튼 이런 의견인데 좀 계속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그런 되고 부분이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주민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지난 그 11월 달에 그 말이죠. 그때 네. 폭설 오는 날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이 활동할 때 구에 함께 뭐 어떻게든 돼가지고 같이 병행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모양새가 돼서 어떻게 좀 활동할 건지 좀 규칙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특위를 의회에서 만든 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 건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 좀 보기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네네.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 그 자전거를 네. 타고 이게 거기 바로 사고지점 바로 앞에가 PC방이었어요. PC방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나오면서 자전거 타고 가려고 하면서 차도로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 그 표시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서 이제 피해 학생이 누워 있었던 걸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끼인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이제 심정장치에서 이동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그쪽 분이 계속 이제 불법 주차 문제에 계속 좀 있고 거기가 사실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위험해요, 좀. 지점입니다. 특히 시장도 있어서 맞아요. 차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인도가 있는데 되게 좁고 인도에도 이제 이른에 걸쳐서 있는 불법 주차도 많고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 PC방이 있어서 애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 하나는 그게 그 도로에서 금화로로 들어가는 거에서 우회전인데 우회전을 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은 그 신호가 있잖아요. 그 신호가 자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신호가 변경된 것을 운전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주변에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면 되면 그 앞에 신호등이 있으면은 뭐 네. 노란 이게 바뀌잖아요. 그쵸. 이게 측면등이든 아니면 상부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부분도 좀 이게 해야 될 것 같고, 안타까운 어떤 좀 소식이네요. 전반적으로 뭐 교육을 강화하든 아니면은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든 그쵸. 좀 방안을 좀 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2부 이슈 시간입니다. 이슈. 네. 오늘은 송년 특집으로 2024년 금천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올해를 돌아봤을 때 금천구의 큰 키워드, 큰 일 두 가지를 얘기해보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연말에 바쁘신데. 소개해 주시죠. 네, 전에 그 작년 총선에 있었죠. 총선에 예비 그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하셨던 한정호 전 청와대 비서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봉수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로 나오셨고 전 서울시 의원 오봉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답하는 건. 오늘 네. 여기 장소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반갑습니다. 지역 행사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뵙고 네네. 반갑게 맞았던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떻게 지내세요, 오봉수 의원님? 요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절치부심 카드 갈고 있고 확 들어오시는데 때를 기다리고 그렇지. 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1년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한정우 비서관님은 좀 어떻게 지냈어요? 예, 저는 이제 아예 지역에 이제 터를 마련하고 네. 지역에 있는 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네, 그때 선거 때 네. 이제 있었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돼서 네네. 아예 집을 사서 네. 들어왔습니다. 그때 총선 정말 급하게 한 달인가 거의 마지막에 오셨던 걸로. 12월에 왔어요. 예.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좀 저기 했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시간인데 금천구- 이슈를 다 먹어버렸어. 그러게요. 금천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그렇죠. 전에 우선 네. 비상계엄령에서 이제 탄핵안까지 그쵸. 발의가 돼서 좀 그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네. 이거 하고 막 제안하고 막 전화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비상계엄령 딱 떠가지고 야 이게 지금 비상계엄령 이런 얘기를 해도 돼? 끝나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큰 화두가 네네. 던져져가지고. 저 어떻게 요거 좀 그날 어디 계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저 같이 일했던 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네. 분들하고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뉴스를 보고 대단히 이거 코미디인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교과서에나 나오던 일이었고 아마 그게 저도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나 있었던 일이어서 과연 이게 현실인가 좀 의심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속보로 나오고 언론 기사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당혹감을 좀 네네. 금치 못했죠. 아니 저 그렇게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날 발표될 때 사전에 모르셨죠? 네. 예.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TV를 바로 틀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담화문을 했었죠.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시국이라고 봐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다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걸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현재의 여론을 봤었을 때는 좀 바르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잘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이제 그 어떤 더 많은 이 전문가들의 토론과 담론을 통해서 이제 결정 지어질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네. 일단은 그 국힘의 금천구에도 약간 톡방에서도 일부에서는 기상계엄령이 실패해서 아쉽다라는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정서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당원들 정서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다루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당에서는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일단 오늘 탄핵안이 어제 발의됐죠. 발의돼서 지금 일단은
내년 상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것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좀 차차 해보는 걸로 하고 네, 네. 일단 금천구 얘기를 네, 네, 금천구 가보는 얘기. 걸로. 24년. 네, 24년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천구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일단은 그 유성훈 청장님도 네. 그렇죠. 이제 이기에서 이제 무리익어가는 요즘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많이 변화가 있긴 한데 좀 이렇게 그래서 한정우 비서관님은 더 좀 얘기해 주시면 좋고 먼저 한 가지부터 이게 어떤 게 금천구에서? 금천구에 저는 이제 올해를 그래도 금천구를 규정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총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생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현안과 민원들 이런 걸 해결하는 건 역시 그 금천의 정치가 복원돼야 네네.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봉철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정치라는 게 그 아무래도 지역 구민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일단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청해서 정책으로 실현하는 일종의 창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정치가 양극화되다 보면 보통 본인 편과 본인이 아닌 그 남의 편은 거의 적이 돼서 사실상 이제 서로 간의 강경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정말 지역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좀 일종의 협치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 총선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좀 큰 흐름과 바람으로 일종의 그 금천에서도 이제 그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한 차원 더 금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단계 더 전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네네. 아쉬움을 표현하셔서. 네, 뭐 저만이 아니라 뭐 아, 네.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달만 일찍 와서도 그러게요. 해볼 수 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총선에서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이 그 2000 그죠? 이목희 의원님, 그다음에 이훈, 그다음에 최기상 의원님, 다시 또 최기상 의원님, 그죠? 그 전에가 안영환 의원님이었죠. 네. 안영환 의원이었고 그 전에가 이목희 의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속 재선이 연속적으로 처음이죠. 네 분이 다 16년 동안 지금 민주당 했죠. 그래서 이거 인물이 바뀌었어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금천이 사실은 그 네. 밑에 있는 정치적 자산의 네. 토대가 네.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보통 그 정치적 의식이 많이 발달한 분들이 금천 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네네. 하는데 거의 그 전문직 수준의 그 다들 의식들을 갖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랜 현역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금천에서 네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재선 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도 저기 한 네, 거죠. 근데 네. 우리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가 좀 패배를 하시긴 했지만 네, 저희가 이 지난 총선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우리 금천구 지역에서는 인물 보고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정당만 보고 찍는 그런 그 투표 성향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또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 강한 분을 선정해서 이 국회의원도 당선시켜주고 구청장도 당선시켜주고 또 시의원 구의원도 당선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을만 보고 투표를 하면은 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추진력이 강한 분이 지도자가 돼야만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최근에 차승수 전 청장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네. 그때 청장님이 한동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지류의 흐름이 네, 정치 지형이. 인물의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좀 지금 금천구가 이거를,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본선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약간 예. 그래서 사실 국힘도 이거를 틀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을 아직 이 구도를 틀어낼 수 있는
그 돌파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그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4년 이제 남았죠. 네. 오래 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예. 사실 좋은 저는 건 저도 아니죠.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경쟁이 필요한 거지. 나는 총선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봉수 의원님은 좀 이번에 어떤 걸로 하도록 올해 하도록 화두가 뭐가 있을까요? 올해 저희 좀 그 세상이 이 온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뭐냐면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또 이 심지어 기후마저도 기후. 예, 기후마저도 그 그간의 관례에 비춰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간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어느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그 금천 구민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금천구부터 우리 주민들이 그 삶의 질이 좀 풍요로워지고 또 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또 그게 기반이 돼서 또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역할도 있고 또 국민으로서 역할도 또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것을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많은 이 자문도 받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비정상적인 일이 많았으면 우리 금천구민은 올해 굉장히 많이 힘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죠. 네. 그 금천구에 혹시 금천구에서 비정장이라고 생각했던 혹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게 좀 사건 같은 거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다양한 사건들이 많죠. 그렇죠. 뭐 일은 많았으나 뭐 인상 깊었던 게 있으신다던가. 그건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앞두고 이렇게 금천구에 잘한 일 또 금천구에서 좀 잘못된 일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 금천구에서도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딱 집어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이 와 닿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청장님을 비해서 이제 각 부서 공무원들은 뭐 이렇게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우물쭈물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좀 이렇게 다양하지만은 그게 과연 지속 사업인가 우리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금천구가 더 큰 금천으로 나가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하나의 그날의 잔치에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봐요. 그 단편적인 사업으로 끝났단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슴이 아프고 또 어떻든 간에 우리 금천구는 지형적 여건이라든가 정치적 구도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 사실 좋은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형적으로서는 서울시의 모서리에 있고 또 정치적 영역에서 봤을 때는 타 자치구 같은 국회의원도 2명, 심지어 3명까지 있고 서울시의원도 4명, 6명까지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국회의원 딱 1명, 시의원 2명.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1명이 2-3목을 해야 하고 시의원 1분이 또 2-3목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정치에 다부진 정치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좀 회의적인. 못하다. 오늘 되게 솔직한 토크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오봉수 위원장님 생각하고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정치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그 일종의 역동성,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포착해서 바깥에서 그걸 따와야 되거든요. 예산이면 예산, 아니면 사업이면 사업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그 구의회 뭐 이런 거를 봐도 일단은 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에 대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역동성을 좀 볼 수가 없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약속한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크게 걸려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실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구의원들의 질타도 사실은
그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 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정치성들이 많이 보여서 실제로 그 이게 과연 지역을 위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몇 대 중요한 과제들 몇 개만 금천구는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실은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금천은 그 가산에 네. 있는 우리 네. 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다른 구에 비하면 그 대단한 강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많이 올라갔죠. 옛날에 20몇 위에서 네, 지금 그럼요. 10위까지. 네네. 그렇죠. 네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 시기 때를 잘 맞춰가지고 그 이 힘을 모아가지고 올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정치인과 또 행정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로 그렇게 끈끈한 그 이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집요하게 사업성 성공을 위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 당이 틀리더라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을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더 큰 힘이 필요하면 더 큰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이 교감을 형성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사를 시키고 그러는데 같은 당에서도 이렇게 뭐 당정이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가슴이 뭉그러집니다. 그러니까 합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이 작아서 네네네.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뭐 국회의원 다 합이 이렇게 쫙 맞아도 될까 말까한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단계에서 아니죠. 이게 지역 현안은 사실 만약에 군부대를 이전할 거야. 그러면 네네. 민주당만 할 거예요? 다 해야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합의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게 아직도 조금 안 맞지 않나.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총선과 여기는 뭐라고 뽑아야 되지? 저만 메가리가 없다. 메가리가 없다. 메가리가 없어. 그런 첫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큰 표를 했는데 좀 두 번째로 좀 화두를 어떤 걸로 좀 뽑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올해의 화두뿐만 아니라 저 내년의 과제기도 네.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근데 제가 좀 주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일단 거시경제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금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밑에 부분까지 민생의 부분까지 좀 따뜻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쉽게 뭐 시장만 가더라도 그 예전에 그 시장이 그 활성화됐던 내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그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네네네.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 중앙정치에서 좀 풀어줘야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수수료 부분만 카드업계와 자영업 그리고 이 뭐 정당 국회 뭐 이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좀 거시적으로만 풀어줘도 자영업자들의 그 무거운 어깨는 충분히 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에서도 지역에서 이제 이 뭐 시장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그 행정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의지 문제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뭐 지역에 있는 그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좀 밑에까지 가야 금천구민들도 좀 생활하시는데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용카드 수수료나 이런 건 사실 뭐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나요? 그 정치인들이 좀 해야죠. 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카드 수수료 같은 네네.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이제 시장들이 서로 이렇게 구에서 주관해가지고 한 뭐 이렇게 카드를 어느 선정하고 하면 수수료 그게 이 차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큰 폭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뭐 한 1%만 돼도 어딥니까? 그러면 좀 조정을 가능합니다.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그것은 이제 이 어떻든 카드 회사는 이 박리담회로 매출이 예, 중요하니까. 매출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
우리 카드 그 회사를 써준다 했었을 때 금속이 한 회사를 써줬을 때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협약같이 이렇게 네, 해서 상생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상생협약처럼 해서 그러니까 카드사에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쪽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업인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면 모두가 좀 살 수 있는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죠.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부터 얘기,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이게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배달앱 지금 그 배민이나 뭐 요교 이런 건데 공공 앱을 만들겠다고 하고 뭐 어디고 활성 개발했다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이제 배민만 이게 해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그때도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지역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전국적 차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계엄 사태 때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가 대부분 다 핸드폰을 네, 보고 그렇죠.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했듯이 이 그 배달앱 같은 경우는 다 핸드폰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 사안이고 얼마 전에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중앙정치 차원에서 이 그 배달하는 업체하고 그 업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 대기업 수준이었어요. 수준이죠. 예, 그래서 그 업체하고 그 다음에 그 자영업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업체 간에 또 이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걸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삼자 간에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네, 덩어리에서 네, 네, 풀어야지. 네, 네. 배달이 사실 금천구 하면은 대부분 금천구에서 시키 왜냐면 가까운 데 시키가 빨리 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금천구 앱을 그러니까 만들면 지역 앱을 다른 데서 그 이미 경기도나 이쪽에서 한번 시도를 했던 걸로 야, 알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활성화는 잘 못 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분들이 핸드폰 딱 보면 이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렇죠. 접근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차원으로 묶다 보면 이거는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만약 부분이 그렇게 있어요. 하려면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하려면은 왜냐하면 또 음식점 체인점도 많고 프랜차이즈도 맞아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약들이 있어서 좀 지역으로 정부 나누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혁신 차원에서 배달 그 하는 앱의 업계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신에 이 부분들이 뭐 수주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 제가 배달 음식을 네. 많이 시켜 먹어서 네. 보면 저는 시흥동에 살거든요. 네. 근데 광명 쪽에서 배달 오는 게 더 가까워요. 독산동보다.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 거기 거리도 이렇게 뜨고 이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것도 문제긴 하네요. 네. 금천구 쪽에서 그 안에서만 하는 게 또 네, 예. 어떠세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그냥 거시적으로 그 큰 틀에서 배달보다도 이제 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이제 배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상인회에 가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흥 현대시장에서는 전에 이제 이렇게 자체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면에서 좀 이렇게 효과를 좀 못 봤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 줬고요. 뭐 이렇게 오토바이나 저기 차량 조그마한 차량 하나 있으면은 그리고 그 소비자가 가서 물건 사가지고 딱 주소만 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할 수 있는 건 단순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어떻든 간에 지금 고객 편의 위주로 사업을 해야만이 그 시장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그 하고 또 이제 재래시장 같은 카드 문제 이제 거의 요즘 현금들 안 갖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 카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1,000원짜리를 사든 뭐 5,000원짜리를 사든 이게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면서 그 또 그 물건 적은 물건이라도 주소만 적어주면은 그걸 취합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취합해가지고 배달을 다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더 찾아주면은 시장 활성화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마다 특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각
그 전통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 그 부분에서 어느 가격이 비었었을 때 우리 시장에서 뭐가 고객들이 무엇을 많이 주로 찾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이 부족한 업종을 채우면서 여러 가지를 그 어떤 백화점이든 대형 매장에 가는 이유가 한 곳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배달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전통시장에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구에서 조금만 지원해주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도에 약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이제 앞으로 새해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도록 뭐 이렇게 같이 협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경기가 정말 안 좋긴 한가 봐요. 안 좋죠. 빈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뭐 이렇게 한 가지 더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두에서 올해 화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올해를 돌아봤을 때 금천구의 화두로 어느 거 하나를 좀 뽑아 주신다면. 우리 금천구 올해를 돌아봤을 때는 곳곳의 민원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 소극적이었다. 민원에 그런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 그 신안산선 석수역 그 동측 그 네. 이 출구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용역이 본 이 출구 그 신설 그 용역을 보니까 용역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게 해가지고 좀 분석이 안 나와가지고 좀 힘들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그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 과감히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출근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청장 면담을 뭐 바로 그 다다음 날 청장 면담이 있으니까 그 청장 면담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있다 왜 그 청남 면담 했나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달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속을 말든가, 응? 약속해놓고 어떤 뭐 만나서 깨질 때 깨질 말죠. 꼭 이 정치라는 게 뭐 또 하나 아니면 공직생활이라는 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좀 과감히 질타 받을 때 질타 받고 또 칭찬 받을 때 칭찬 받고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어떠한 그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모르지만은. 그냥 뭐 주민들이 저 청장님 잘한다 뭐 잘했다 칭찬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날 바로 어떻게든 만나게끔 해주고 좀 이렇게 집단 민원성이 강하다 뭐 질타성이 민원이 강하다 하면은 그냥 그 하세요래요. 아 그래요. 그래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요. 그렇죠. 우리 금천 구민들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만나서 이렇게 집단 민원에서 저는 제일 잘 찾아가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보면은 한 서너 번 만나면 다 풀어져요. 그래요. 이게 회피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다르죠. 댓글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각 이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천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이고 저는 항상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인들도 그냥 무조건 뭐 불평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그간에 해왔던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구에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정확한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거고 또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든 청장이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역이 좀 뭐 어떻게 정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좀 불평 불만이 많다 그렇게 보이시고 만약 공무원을 제가 빙의를 한다면 빙의하셨어요. 이게 오래된 일을 모는 거냐 그래도 대미도 많이 하시고 오시고 했는데 아우 이제 그 어떡하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이 아까 말씀 중에 그 석수역 동축 예, 출입 예.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저 강수영 의원님이나 이성수 기자님처럼 합이 잘 맞아야 돼요. 팀 활동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선거 때 제가 지역 돌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한 5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 따오고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이 해주고 네. 구청장은 그 일종의 신안산선 그 공사로 주최할 수 있는 측과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예, 역할을 한다면 이게 금천구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텐데 지금 그 제대로 하고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흥 3동인가요? 거기 모아주택 조합도 예. 구성돼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은 그쪽에 나냐 안 나냐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문제죠. 우리 시흥 3동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나느냐고 한다면 생활 여건이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이 우리 저 강 의원님이나 이 의원님처럼 합을 잘 맞춰서 네네, 역할을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안산 출구, 이제 동쪽 출구 신설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우리 무슨 일 현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들을 많이 해요. 그 이 50m 그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이 출구만 이제 지하로 출구만 내주면은 이 실질적으로 적게 가지만 80억에서 한 120억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500억, 600억 나오는 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역사를 지금 그 서측에 있는 역사 같이 동측에 만들려면은 뭐 한 뭐 땅 사고 뭐 부지 사고 뭐 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한 7, 800억 들어갈 수 있는데 단순히 출구만 만들면 건너편에 엘리베이터 하나 놓고 또 그 보도 계단 하나 놓고 저쪽 이 지금 현재 역사 만드는 대로 그리고 이 지하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단순 논리로 가야지 그것을 이 주민들이 뭐 우쪽에 해달라겠다가 한다고 했다 저쪽 아래쪽에 뭐 했으면 어떠냐 이런 사소한 그 발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용익에 담아버리면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에서 가닥 정리를 해서 가능성 있도록 용역을 돌출시켜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 되겠어? 부정적 시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도 이 자치구에서 할 의지가 있고 예산에 대해서 뭐 40%든 60%든 분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렇게 서울시 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떻든 간에 행정을 집행을 하려 보면은 뭐 타당성 용역을 가져야 하니까 그걸 보고 해야 하는데 용역 자체가 잘못되고 그 또 용역 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좀 그 분야에서 좀 실력이 있는 회사한테 이렇게 용역도 발주도 철도관리도 하고 모시더라고. 그런데 용역 대사가요? 이뭐 그간의 용역 이렇게 사례들을 네. 보면 그런데도 막 그냥 어떤 밀어주는 식으로 줬나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 석수역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그 용역업체가 그 공원 관련해서 많이 하는 하던데요? 용역이고 이게 철도 관련된 사업을 해보지 않은 거라고 이제 어설프게 교통에 의원님,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용역하는 예. 데 요거만 많지 관련해서도 않죠. 뭐 한 시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아니, 좋은 말씀을 네, 많이 그렇죠. 주셔가지고 네, 끝이 하여튼, 없네요 네, 지금. 일단 민원에 소극적이다. 어쨌든 라는 적극적인 네. 대응이나 시도가 없었다는 게 좀 저는 아쉽다는 전반적으로 말씀 아까 메갈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같아요. 명언이 좀 있네요. 메가리가 없어. 그래서 결과도 일관되게 좀 적극 행정이 좀 부족해 그렇죠. 보인다. 네. 하지만 한희정무 비서관님도 좀 더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여당 지금 이제 여당 쪽이죠. 여당에서 이제 그렇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죠. 적극적으로 좀 해. 그렇죠. 좀 힘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사실 저는 좀 이게 시한 사람으로 나올 거 생각했어요. 뭐 공무대 이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벌써 한 40분, 35분 좀 진행하긴 한데 좋은 말씀 그러면은 주셔서. 뭐 지금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최근에 금천 공일보 문제가 또 있긴 한데 그 금천의 교통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벨리에 근접하는 문제, 그 문제도 사실 두산차도가 아직도 뚫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땅을 안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고 있나? 일부 땅이 파고 있네요.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땅은 파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게 몇 년이야? 차선청량 때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10년 넘었죠. 네. 아이가 다 됐고. 컸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화제되는 게 이제 벽산 벽산, 아파트 금천 예. 공일보 문제. 예, 제가 시연을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산단지에 이제 이 기업 수도 많고 또 이제 상주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많고 하는데 금천구와 이 동떨어져 있는 그 성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두산길을 지하차도로 해서 연결을 하자. 시연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벚꽃로를 좀 확장을 해야 하는데 첫길로 나란히 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구도로 돼 있으니까 시도로로 전환을 해서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렇게 차동청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이 두산 지하차도 그게 지금 벌써 한 7, 8년 됐죠. 7, 8년 됐는데 그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고 또 서울시의 그 행정을 가지고 이제 시도는 서울시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의원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선거 때는 저 하늘에 별도 따다준다고 하지만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은 저 하늘에 별도 따져. 득점을 지고 네,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은 구청장, 구 실무 부서의 부서장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교감이 형성이 돼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심의원을 결정할 때는 우리 그 금천구 담당 공무원 예산 부서의 주무관 한 사람 서울시로 보내라고 해갖고 제 방에다가 놓고 이 모니터링 하면서 구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하면 얼마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 붙어서 하면은 그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구의원으로 일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필요한 예산 안 주고 자꾸 시에서 안 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좀 그러면은 그걸 얘기를 해서 그걸 땡겨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는 사업성이 깨우뚱깨우뚱한데 시 예산 받아왔다고 자꾸 예산 해달라 그러면 그건 또 그런 거예요. 야,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그렇죠. 하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공공부도 있고 이게 안산선 문제도 사실 지금 이게 중전철이잖아요. 예. 이렇게 삼량이 예. 다닌 겁니다. 경전, 예. 중전철일까요? 중전철. 중전철이고 이게 정철은 중정철인데 삼량밖에 안 돼요. 이제 삼량분이 예, 예. 이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요에 따라서 이제 좀 늘어날 수는 늘어날 있는데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뭐 22년도 개통, 뭐 24년도 개통, 25년도 개통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 진행률로 봤을 때는 26년 네. 뭐 한 6월 달이나 그렇게 그래요? 개통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국회의원이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또 실안산성 문제 나오면은 그 석수역 이 동축 출구 문제가 나오는데 간다는 것을 왜 해지? 그걸 해결을 못하는가? 그냥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이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예. 부분이 뭐냐 아까 이제 두산지하차도 그렇고 시안산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오봉수 의원님이 시의원
때 이걸 하는 논의에서 어제 결정되는 그렇죠. 상황들이 그러니까 시작을 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한 10년, 20년 있다 이게 외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10년, 20년 뒤에 금천구에서 어떻게 외화시킬 거냐가 뚜렷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그게 장기 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석수역이란 역사 명칭에서도 네.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미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시흥 삼동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흥 유통상가역 예? 왜 꼭 석수역을 고집을 해야 할 건가 그 부분에 있어도 지금부터 역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또 주민들과 해서 지금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은 역사명에 아니죠. 굉장히 역사명에 대해서는 민감하십니다. 주민분들이. 또 우리 금천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성 역사명을 좀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할 네네.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공군부대 또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공군부대 이전 필요하죠. 네. 그런데 전년도 전면 이전이에요, 아니면은 부분 이전이에요? 전면 이전이 원칙으로 하는데 네. 전면 이전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 그 존치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네. 제가 구현했을 때가 한 7년도인가 이제 그 국방부 시설단하고 네. 여단장이랑 같이 구현들랑 간담회를 했을 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이제 군 종합 행정 타운을 경기 일원에 가려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으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여단장 말씀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국방부 같이 빌딩 하나만 있으면 된다. 지금 예하 대대들은 전부 나가 있고 사령부만 있기 때문에 네. 이 3,4천 평만 있으면은 사령부 하나 짓고 방크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구에서 뭐 여름처럼 뭐 반절은 개발하고 반절은 그 군에서 사용한다는 말 듣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전문가들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 한 3,400평만 군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주고 나머지는 개발할 수 있는데 그 개발한 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노태캐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도하부대 이전하고 난데 아파트 서울시에서 시민을 제가 나서 가지고 받아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인구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우리 금천구에는 괜찮은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자고 주장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해줬는데 이 공군 부대만큼은 아파트 지금 현재 기존의 그 군인 아파트 있잖아요. 그 부지만큼만 아파트 짓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향을 찾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는 우리 금천구의 상징성이 있는 뭐 R&D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가서 이 연구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내야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예. 공무부대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아파트는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더라고. 바깥에서 보니까 비어 있는 거 밤에 껌껌해요. 있는 것 같아요. 낮에 봐도 이게 베란다가 텅텅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이 됐죠. 공무부대 네.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서 뭔가 지금 푸짝푸짝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그 여론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 한 해 보내면서 새해 인사를 벌써 해야 되나? 송년회 인사 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긴 한데 한정호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네. 아니,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2024년 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해였는데 그 계기를 한 단계 전진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고민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제가 지금 오랜 동안 그 공직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자연인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소탈하게 만나면서
또 중요한 말씀들 저 소중하게 듣고 제가 배움을 해나간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 네네. 수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세요. 한승원 작가의 그 사촌 여동생이 금천구에 사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벨 문학상 수상했을 때 그분께 제가 문자로 인사를 드리고 제가 11월인가요?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분이 현대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워낙 그 본인의 그 드러나는 걸 좀 네. 싫어하셔가지고 사진 찍어도 사진 저 버려달라고 하시잖아요. 어디다 이제 올리지 말고.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하게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도 금천구에 살고 계시고 다 이게 전 국민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 금천구민에게도 똑같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작은 행복, 기쁨들 나눌 수 있는 또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주원님. 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2024년이 힘들었던 한 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민생 경제로 인해서 우리 금천 구민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또 써야 할 곳은 이렇게 지출은 늘어나고 또 이 기후 여건으로 해서 이 역대 84년 만에 그 찜통 무더위가 지속되어졌고 또 근래에서는 천눈 폭설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주민들이 그냥 서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서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잘 슬기롭게 이겨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그 민생 회복을 위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또 선심성 그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선심성 정책을 펴는 순간에 바로 그 2, 3년 안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선 국민들한테 현재 그 직시하는 시간에 따라서 좀 안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이게 좀 그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경제를 컨트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좀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금천구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년 특집으로 이제 금천구의 주요 사항을 다뤄봤는데요. 네. 나와주신 두 분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도 이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